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오늘은 챗GPT 에이전트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채팅으로 대답을 주고받았다면 이렇게 에이전트 기능을 켜고 한국 전자책 출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찾은 다음에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쭉 찾은 다음에 이게 처음에 만들어준 자료고요.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준 게 이 버전이거든요.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표나 자료들을 넣어서 만들어 줬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PPT를 만드는 것까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에이전트 기능이 나오면서 바로 자료를 찾아서 PPT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강의 일정이 나온 표를 올리고 이 일정을 구글 캘린더에 바로 표시해 달라고 한다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블로그 글과 사진을 올려놓고 블로그 글을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자동화 작업들이 가능해졌는데요. 에이전트 기능을 써보니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속도도 느리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하면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블로그 글을 올려줘 하면은 이렇게 바로 올려준다거나 하는 식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대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이전트 모드의 여러 가지 활용법과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에서 에이전트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유료 구독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연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웹 검색은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연결해서 작업하고 싶은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구글 캘린더를 연동해서 내 일정을 알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일정을 추가하는 걸 자동화 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캘린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연결하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캘린더 연결해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와 보안을 지키고 데이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안내사항이 나오고요. 구글 캘린더로 계속 눌러주시면 챗GPT를 가입했던 메일로 인증 코드가 와요. 메일을 확인해서 인증 코드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계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나중에라도 연결을 끊고 싶으시면 이 관리를 누르셔가지고 연결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캘린더 일정을 관리할 거니까 구글 캘린더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업 명령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회의 일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요. 이렇게 GPT에게 입력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회의가 가능한지 구글 캘린더에서 확인하고 그날이 7월 31일이거든요. 2시에 일정이 비어 있으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사 회의라고 입력해 주고 일정이 있으면 다른 시간대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작동을 시키면요. 데스크톱 설정하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겠다 하면서 한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GPT의 가상 컴퓨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면 구글 캘린더랑 연결 중이다 하는 게 나와요. 자신이 하는 작업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글 캘린더에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GPT가 직접 로그인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 출간을 웹에서 해야 되는데 인증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달라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로그인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가상 컴퓨터 화면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을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저는 2단계 인증을 해놔서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어를 끝내기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GPT가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구글 캘린더로 접속한 다음 일정들을 쭉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 일정을 입력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7월 31일까지는 입력을 해놨고요. 시간을 2시로 입력하고
3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캘린더 일정이 추가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작업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까 입력했던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실제로 캘린더를 확인해 보면 그 31일에 회사 회의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을 브리핑 받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모드를 누르고 구글 캘린더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그 주에 어떤 식으로 내 일정을 계획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데스크톱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연결을 해줍니다. 캘린더를 검색을 하고요. 검색이 다 된 다음에 주요 일정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일정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요 팁을 알려줍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이 대부분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긴장감을 줄이고 원고와 강의 자료 준비를 해라. 화요일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토요일까지의 일정에 대해서 팁을 주는데요. 만약에 이게 유용하겠다 싶으시면 매주 초에 이런 브리핑을 받으면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약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이름은 매주 일정 안내, 매주 월요일 그 주의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지침은 해놓고요. 그리고 시간은 매주 월요일로 바꾸고 이 오후 시간대는 이게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일정은 GPT에서 내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여기에서 일정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를 누르시면 내가 예약한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일정 안내를 보면 아까 전에 그 일정으로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일정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매주 월요일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 주의 일정을 브리핑하고 일정 관련 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만드는 것도 잘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입력을 했었어요. 전자책 출판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 수강생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출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해요.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니 이렇게 먼저 자료를 찾아보겠다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요. 이 작업 화면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40분 동안 검색을 해준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PPT 파일을 구성을 해줍니다. PPT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출처로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줬는지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디자인이 조금 별로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이전트 기능을 켜고 만들어줬던 PPT를 올린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캔바 템플릿으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 더 수정된 버전의 PPT를 만들어 주는데요.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확대하면 슬라이드 쇼로도 재생이 가능하고요. PPT 작업하는 걸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프롬프트를 좀 더 정확하게 주면 좋거든요. 아래 주제로 조사를 해서 PPT를 8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작업 지침은 캔바와 연동해서 캔바 템플릿으로 만들고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는 요청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캔바에서 작업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면 캔바 스타일을 참고해서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요 자료의 출처 링크를 마지막 페이지에 함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AI를 접목한 기업 광고 트렌드 그리고 발표 대상과 포함할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에이전트 기능을 켜고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소스로는 캔바를 같이 활성화를 해줍니다. 캘린더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꺼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해달라고 하면요. 이것도 에이전트 모드로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PPT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업의 AI 광고 트렌드를 찾아달라고 한 건데 그런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광고 트렌드에 대해서 쭉 자료를 찾은 다음에 저는 캔바 사이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연결이 어려웠는지 그냥 GPT가 쓸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작업을 해줘요. 작업이 된 걸 보시면 일단은 기업 광고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동향, 광고 트렌드, 제가 아까 전에 조사했으면 하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보고서를 이렇게 쭉 줍니다. 주요 링크들 같은 것도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PPT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해주고요. AI 광고 시장 동향, 광고 트렌드, 인기를 끈 광고 사례, 개인화 데이터 기반 사례, 문제가 된 사례, 마케터를 위한 인사이트, 참고 자료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원래는 연동에 캔바가 있어서 캔바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캔바를 잘 활용을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팁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블로그 글쓰기 하는 걸 보여드리면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는 브랜딩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티스토리는 구글 애드센스도 테스트할 겸 제가 일상에서 다녀온 곳들을 편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사진하고 글만 주면 좀 다듬어서 AI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 추어탕 집을 갔는데 그거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들 몇 장이랑 블로그 글을 제미나이한테 작성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글과 사진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홍담 추어탕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GPT에 와서 에이전트 모드를 눌러주고요. 아까 전에 구글 캘린더를 연결하는 거랑 똑같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캔바는 닫아놓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입력을 하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올려주는데 블로그 글과 사진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파일명과 사진 캡션도 넣어놨으니까 그에 맞춰서 넣어주고 로그인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올릴 때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모드가 기본 모드가 있고 HTML 모드가 있는데 GPT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HTML 모드를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모드는 편리한 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자꾸 헷갈려서 블로그 메뉴창에 맨 왼쪽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서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발행이 아니라 임시 저장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쭉 해주는데 구글 드라이브 인증이 필요할 때는 아까 전처럼 추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거를 본인이 제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구글 로그인을 하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그 글을 보고 티스토리도 제가 로그인을 해주니까 계속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작업들을 해줍니다. 임시 저장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블로그에 와서 글쓰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임시 저장이 돼 있어요. 지금 얘가 작업해 준 게 이 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제목하고 글하고 사진을 쭉 넣어주고 글을 마무리해 줍니다. 제가 썼던 글은 이거보다 더 길긴 했는데 이미지를 넣는 과정에서 많이 버벅대고 하면서 글이 많이 생략이 되고 이미지만 겨우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긴 했는데 또 테스트 삼아서 했던 대림창고 카페 글도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올려주긴 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쉬움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이 기능이 발전을 하면 이 블로그 자동화도 어느 정도는 GPT에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한 번 더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쇼핑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걸 GPT한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해요. 보습크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이전트 기능을 켜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보습크림과 수분크림을 검색해서 3가지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가격대도 얘기를 하고 리뷰가 좋은 것 위주로 알아봐 달라고 하고 추천할 때는 추천 이유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작업을 해주는데 이게 보니까 네이버랑 쿠팡도 해봤는데 이런 가상 환경에서 로봇 접근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으로 계속 접속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접속이 되는 다른 사이트들을 쭉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이버 쇼핑이 접속되지가 않아서 다른 국내 쇼핑몰과 화장품 리뷰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았고 제가 원했던 조건에 맞게 제품을 선정했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제품 3가지와 용량, 가격, 추천 이유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링크를 누르면 이 제품의 링크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에이전트가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에서는 나 대신 쇼핑을 시켜서 원하는 상품 추천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작업을 하는 걸 보시면서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브라우저 제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브라우저 제어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로그인을 해준다거나 필요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작업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의도치 않게 작업이 멈췄을 때는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거든요. 이것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글까지는 다 올렸는데 그냥 작업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글 작성은 마무리했는데 사진을 업로드하는 버튼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위치나 방법을 알려주면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받아서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 라고 추가로 알려줬더니 이어서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 구독자는 한 달에 40개, 프로 구독자는 한 달에 400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개수가 처음에 작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쳐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한 번으로 쳐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을 시키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보안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비밀번호를 절대로 GPT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접 조정 모드일 때 사용자의 입력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션 동안에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밀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조정 모드를 사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보안을 유지를 하시려면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삭제를 하는 방법은요. GPT 사이트에서 내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데이터 제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어를 눌러주시고 원격 브라우저 데이터를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챗GPT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라거나 이런 부분은 아쉬운데 특히 PPT를 만드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거는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조금 더 활용을 해보고 특화시켜서 활용해 보면 좋을 팁들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챗GPT 에이전트를 써보고 나만의 활용법이 있다 하시면 그런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